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란입니다. 뉴스 헤드라인 너머 진짜 이란의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속살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이보다 더 고귀한 죽음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란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암살당했을 때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자,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서방의 시각과 이 지역의 시각이 얼마나 완전히 다른지 느껴지시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대의 이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서방의 눈에는 이건 분명 전략적인 자산을 제거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란과 시아파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뭐가 달랐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이란 사람들은 아랍인이 아니에요. 페르시안입니다. 쓰는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민족적 정체성도 완전히 다르죠. 이건 마치 우리 한국 사람한테 혹시 중국인이세요? 라고 묻는 거랑 비슷해서 이란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될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아는 게 모든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 인식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서방이 이 암살을 두고 전략적 승리다, 독재자 한 명이 사라졌다고 평가할 때 이란, 파키스탄, 인도의 수많은 시아파 무슬림들은요, 이걸 강력한 순교의 상징이 탄생한 순간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적의 손에 죽음으로써 오히려 성인의 반열에 오른 영웅이 됐다고 본 거죠. 이게 바로 서방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대한 파급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란을 움직이는 아주 독특한 종교적 권력 구조, 그리고 그 규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부러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아파 세계에는요, 이렇게 아주 엄격한 성직자 계급이 존재합니다. 보통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수십 년에 걸쳐 공부하고 대중의 존경을 받아야 오를 수 있는 최상위 등급. 그러니까 아야톨라나 대아야톨라가 맡는 게 오랜 전통이자 규칙이었어요. 이건 무슨 자격증처럼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따라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권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현재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이 자리에 처음 올랐을 때 그의 등급은 최고 등급이 아니라 바로 아래인 호자톨레 슬람이었습니다. 원래 규칙대로라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등급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선대 최고 지도자였던 호메이니가 자신의 후계자로 하메네이를 아주 강력하게 밀었기 때문입니다. 호메이니가 정치 지도자인데 굳이 최고 성직자의 표로까지 있나? 하면서 사실상 자격 요건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심지어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하메네이가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줬죠. 결국 규칙도 권력 앞에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란의 정치와 종교를 넘어서서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정말로 움직이는 진짜 권력의 엔진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에서 진짜 돈과 군사력을 손에 쥐고 있는 세력은 과연 누구일까요? 대통령? 최고 지도자? 아닙니다. 바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우리가 보통 IRGC라고 부르는 조직입니다. 이 혁명 수비대는요, 그냥 군사 조직이 아니에요. 거대한 경제 제국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란 이라트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건설, 통신, 호텔,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회사까지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란 경제의 한 90%를 얘네가 장악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말 그대로 국가 속의 국가인 셈이죠. 그리고 혁명 수비대의 통제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조직이 바로 바시지라는 민병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복을 입지 않은 그냥 평범한 시민들처럼 보이는데요. 모든 대학, 공장, 동네 구석구석에 세포처럼 퍼져서 정권의 눈과 귀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이념으로 똘똘 뭉친 거대한 재향군인회 같다고 할까요? 정권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즉시 나타나서 진압하는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자 아주 강력한 통제 수단인 거죠. 자,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이란의 지리적, 전략적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란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대인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란 지도를 한번 펴보면요. 국토 대부분이 거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동쪽이든 서쪽이든 험준한 산들이 떡 버티고 있어서 외부에서 지상군이 쳐들어오는 건 이건 보급 부대한테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정말 만약에 이란을 지상군으로 침공해서 점령하려면 군인이 얼마나 필요할까? 답이 뭐였냐면요. 최소 100만 명이랍니다. 100만 명.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그날리를 쳤던 이라크 전쟁 때 동원된 미군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라는 거죠. 이란이 가진 이런 전력적인 현실은요. 이제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인 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걸프 지역의 왕정 국가들은요, 자기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곧 안보의 보증수표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이란이 좀 위협적이긴 해도 결국엔 미국이 지켜주겠지,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란의 공격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미군 기지가 우리 아랍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여기 있었구나 하는 충격적인 현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미군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전략적 변화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에 맡겨두고 우린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자 이랬다면 이제는 자주국방이 최우선 과제가 된 거예요. 미국은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아니라 그냥 여러 파트너 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위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걸프 국가들이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갑옷을 챙겨 입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는 곧바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새로운 군비 경쟁이 시작된 거죠. 특히 걸프 국가들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을 받아서 자기 나라에서 직접 무기를 만들길 원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방산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거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K방산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중동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절박한 움직임 속에서 과연 미래의 무기는 누가 만들고 또 누가 그 힘을 통제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앞으로의 세계 정세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